박덕흠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항변을 했는데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 딸들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뭐 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디 뭐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행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해 충돌 얘기를 던지는 건 좀 뜬금없지 않나, 논점을 좀 흐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고 이제 업무랑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뭐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랑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견주어 가지고 이걸 자신의 어떤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건 좀 공감도 안 될 뿐더러 설득력도 없고. 이철이의 정치쇼.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한석 SBS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는 저희를 버리고 어디 가버렸고요.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기자 출신입니다. 요 근처에 있는 네, CBS 기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해보시고 변호사 생활도 해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일단은 이한석 기자는 한쪽만 아시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또 김태현 변호사가 없으니까 네. 이제 좀 조용하고 좋네요. 차분하고. 예. 김태현 변호사 디스 한번 하세요. 예. 없을 지금 때. 디스한 겁니다. 그거? 예. 아 시끄러웠다 예. 그동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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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목도 까투리니까. 우리 까투리라는 이름은 네. 까불까불하는 또는 까칠한 두 사람이 토크한다 해서 까투리거든요. 코너의 취지에 맞게 네. 저도 오늘은 좀 품격 있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저도 한번 진행을 한다고요? 아니 품격 있게 저도 오늘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그럼. 아니 진행하시고 예. 진행을 좀 품격 있게 하시고. 예. 아 저를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아이. 자 이해충돌 논란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박덕흠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검찰에 고발이 됐죠 이분이? 지금 진짜. 중앙지검 조사 2부에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되면은 이제 그 다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건설 회사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건설 회사를 갖고 계시는데 네. 이분이 상임위 국토위를 이제 간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범위 있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건설 회사가 국토부 산하 이제 관급 공사들을 한 1,000억 대를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이거 직위 국토위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관급 공사 이른바 시체말로 땡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히기가 좀 쉬워요? 아,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 만약에 같은데. 이게 법적인 얘기는 우리 저기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아마 저 적용 법리를 본다면 부패방지법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되려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뭐 본인만 알아야 될 개발 정보나 세밀한 정보를 본인이 미리 취득하거나, 그거는 지난번 손혜원 전 의원 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본인이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수사로 밝혀지겠는가? 요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네. 뭐 어떠세요? 일단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는데, 직권 남용. 예, 직권 남용이 해당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하는 피감 기관에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경쟁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정당했다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외압 행사도 없었는지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이게 완전한 경쟁 입찰이었고 본인이 문제가 된다면 입찰 체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이게 일부는 수의 계약,
그러니까 탁 찍어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한 경쟁 입찰.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 입찰 시스템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부패방지법이나 이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 충돌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와 관련해서 비밀을 취득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 정도에 이르러야 이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공백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벌써 단어가 품격 한 선택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품격 있네요. 훨씬 조리도 있고. 예,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방송 수준이. 누구보다? 예, 아 좋네요. 누구보다? 김모 변호사보다 굉장히 품격 있네요. 나 저 예. 직권남용죄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국방위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장군이 관사에서 당직 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감 따기를 예를 들면 그 감나무 감 네. 따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만요. 그쵸. 왜? 감 따기 하게 하는 권한은 그 군인 장군의 권한이 아니다는 거야. 그 직무 범위 안에 있는 네, 걸 가지고 맞습니다. 시켜야 남용이 된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전화로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게 직권 남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장관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민원 전화를 네. 넣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권남용이 그 직권이라는 게 꼭 자기 직무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해보자라고 개정안 냈는데 통과 안 시켜주더라고. 법안 내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참 직권남용이라는 게 첨언을 드리면 이게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요즘 뭐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추세로 보면 약간 배임 같은 의미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이 만약에 좀 의지가 있다면 직권남용이 아닌 다른 범죄로 아마 혐의로 의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들이나 아니면 검찰 내부 분위기는 딱 보면 느낌들이 오잖아요. 아, 저거는 뭐 법적으로 걸릴 수 있겠다. 네. 아니면 저건 법으로는 못 건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예요? 어느 경우예요? 지금 박덕흠 의원이요? 네. 아 요즘 예민한 얘기인데. 아니 그냥 평가들을 듣는 예. 얘기 중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그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들이 좀 일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외압이라든지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여지가 좀 적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외의 것들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며칠인 줄 알아요? 10월 9일 근데 왜 프로세스라 그래요? 과정 네. PRE PR이에요? 아니 그냥 웃자고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개그를 또 다큐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경우에도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김홍구로 이제 무소속이 네. 됐는데 이분도 주식을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이 있는데 외통이 정보위 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실 단순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과 사익이 충돌하는 정도로만은 이제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관련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남북 경협 관련 주를 취득하고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상당히 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상임위에 재직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뭘 하기가 좀 어렵는 거네, 그죠? 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는 것 중에 또 다른 핵심이 이해충돌 방지인데 그 부분은 29대 국회 때 한쪽만 날아가 버리고 이쪽 부분은 날아가고 그렇죠. 청탁금지 쪽만 법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그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취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 이 법률에서 사실은 그 동안은 이 만나도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만 이제 법률적으로 의율이 되고 기소가 되고 이런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만나는 행위 일정 액수 이상의 밥을 먹는 행위 이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는 의미도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야
만나지 마라. 부적절하다. 이런 함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무소속이 됐죠. 이제 김홍걸 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외통위 위원인데 남북 경협주를 갖고 남북 화해 협력을 외치는 행위.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이 본인이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본인의 회사 물론 백지 신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 1,000억대 수주 관객봉사를 수주하는 그 자체로도 행위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점. 이런 이해 충돌에 대한 상식의 사회적 통념을 좀 정치인들이 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당히 품위 있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카운터 파트가 오늘 한글날이 10월 9일인데 자꾸 영어가 많이 나오네. 건목자흑, 건주자적. 예. 문자 되네. 아 좋습니다. 예, 그걸 실감하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법조 출입하면 예. 국회에서 이런 관련된 법이 나오는 것도 좀 체크합니까? 잘 안 하죠. 본회의 통과되는 걸 보고 저희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발의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법이 사실은 이 이해충돌 금지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빼꼼 의원, 빼꼼 선생. 예, 빼꼼 선생께서 이해충돌 금지 법안을 20대 국회 때 발의를 했는데 결국 통과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냈던데 21대 국회. 또 냈습니까? 저희 통과될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국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이한석 기자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 믿음이 없진 않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당사자로 자꾸 거론되고 비판을 받으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입법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제가 당시에 듣기에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인데 이 행위를 어떻게 법에 녹여낼 것인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냥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입성했을 때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다 이해충돌의 범주 안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 논의가 대단히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항변을 했는데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 딸들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거? 왜 웃으세요? 아 참 뭐 폼 있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뇌물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성립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행위가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뭐 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디 뭐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행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해 충돌 얘기를 던지는 건 좀 뜬금없지 않나요? 논점을 좀 흐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고 이제 업무랑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랑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견주어 가지고 이걸 자신의 어떤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건 좀 공감도 안 될 뿐더러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인 정합성도 떨어지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 제가 국방위원 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 할 때 제 아들놈이 군대를 갔거든요. 이해충돌입니까? 군대를 갔을 때 전화를 해서 좀 좋은 보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겠죠. 휴가를 좀 보내주라고 하거나. 아주 보좌관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아, 좀 논란될 수 있죠. 그 자체로 논란될 수 있죠. 전화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전화로 보좌관 통해서 휴가 밖에서 이제 저기 우리 아들 보좌관 통해서 휴가를 좀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전화하면 좀 오해했을 수 있고. 근데 그 자체로는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본인의 공직을 사용해서 이걸 이제 듣는 사람 입장, 이제 본인 그 전화를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외압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현직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이제 본인의 자제분과 관련된 어떤 민원성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큰 범죄에서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만 이거를 이제 규율하거나 뭐 처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법 체계는 현재로서는 없고 다만 이제 부적절하다는 도덕적인 비판에는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 전화도 안 하고 접촉 안 해도 아니 전화를 한 뭐 경우에는 한 경우에 네. 무슨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예,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취직도 안 하고 대통령 딸이라고 그래서 네. 본인 밥벌이도 못하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경강부회를 하죠? 본인 것만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어려운 문제네. 정치인들의 원래 좀 특징이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근데 이게 이해충돌이 규명하기 쉽지 않은데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BS가 단독 보도해서 시작된 건데 1심에서 유죄 났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던졌던 화두 자체가 이제 이해충돌이었는데 그건 이제 아예 부패방지법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실형 선고가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개발 정보를 토대로 그 지역 일대에 부동산을 사들였다. 두 번째로 차명으로 사들였다. 이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 전 의원께서 본인이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충돌 논란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본인이 그 개발 정보를 갖고 부동산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검찰 수사 거기에 이제 논란, 사회적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예. 손혜원 전 의원 그때 단독 보도 SBS에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충돌 현역으로서 이해충돌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 비춰보면 예. 근래 박특검 의원 관련 건도 SBS가 집중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저희가 이제 법조 출입 아닙니까? 네. 법조 출입 아닙니까? 저희 이제 반장이잖아요.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왔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어제부터 후배들한테 박덕흠 의원 수사 열심히 취재하라고 제가 이제 지시 내리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니까. 형평성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우리 장현미 변호사가 보기에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윤리법을 넘어서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요? 일단 취업 제한이나 뭐 이런 각종 규제에 있어서 국회는 좀 성역지대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루는 업무가 원체 포괄적이다 보니까 아예 유관기관에 못 가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법률이 좀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정의당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에 한 그 사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다만 이게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이제 통상의 어떤 상식과 일치하느냐 이 부분을 법률로 규제하는 체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발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가 없었고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 박덕흠 의원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이제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중기님 문자 주셨는데요. 나라를 하시면 자기 관련 직무 주식은 그냥 팔면 안 되나요? 왜 여지를 주죠?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해받을 만하죠. 7771번 서시는 분인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건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덕흠 의원은 이 말을 몰랐나요? 사퇴하시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딸기밭에서는 신발건도 안 고쳐매야 공직자지요. 사퇴하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기자라서 참 말 조심해야죠. 이제 보통 이제 개인이 투자 행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보통은 한 회사의 대주주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지 신탁을 주식을 할지언정 사실 이 주식을 팔기가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현미 변호사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오늘 굉장히 유쾌하고 까투리라는 말에 딱 맞게 까칠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까칠할 까가 아니고 까불다 까. 까불다 까입니까? 오늘 파트너가 바뀌니까 조금 점잖으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무거운 주제 할 때 우리 장현민 변호사는. 네. 예.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가시죠 고정으로. 가벼운 주제 할 때는 김태현 변호사라. 오늘도 처음 두 분 같이 하는데 예. 이른바 케미 호흡이 잘 맞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영민 변호사 특별히 고맙고요. 이한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